핀이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딜레이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 A번 핀과 B번 핀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어시메트릭 게이트라고 합니다. 어시메트릭 게이트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입력 핀에 따라서 딜레이가 서로 다른 게이트를 어시메트릭 게이트라 그러고요. 이게 시메트릭 게이트는 어떤 게이트를 나타내느냐 하면 시메트릭 게이트는 지금처럼 A번 입력과 B번 입력이 딜레이가 동일한 게이트, 그걸 저희들이 시메트릭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의 정의가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비대칭이긴 한데요. 이걸 스큐드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시메트릭, 어시메트릭은 게이트의 전달 지연이 입력 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어시메트릭, 같으면 시메트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큐는 같은 입력에 대해서 라이징을 할 때 시간과 폴링을 할 때 시간이 똑같으면 언스큐드고요. 다르면 스큐드예요. 자, 하이 스큐드 게이트라고 얘기하면 라이징이 폴링보다 빠를 때, 라이징은 빨리 하는데 폴링은 천천히 하는 핀을 저희들이 하이 스큐드 게이트라고 그러고요. 로우 스큐드 게이트는 반대로 폴링 속도가 빠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이 스큐드 게이트나 로우 스큐드 게이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언스큐드 게이트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봤던 게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버터가 있는데 A에서 Y까지 신호가 지나갈 때 라이징을 할 때랑 폴링을 할 때 둘 다 여기 보시면 위에도 저항이 R이고요. 아래쪽 스위치도 저항이 R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징과 폴링이 같은 딜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 스큐드 게이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여기는 저항이 똑같습니다. 근데 N채널 소자가 작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입력 캐패시턴스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여기는 입력 캐패시턴스가 3C가 나오죠. 여기는 2.5가 나옵니다. 그죠? 2.5C가 나와요. 근데 라이징일 때는 어차피 R이 곱해지고요. 폴링일 때는 2R이 곱해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항이 R이지만 여기는 2R이죠. 그죠? 그래서 라이징을 할 때는 2.5C 곱하기 R 나누기 3RC를 해요. 3RC는 원래 유닛 인버터의 딜레이를 나타내죠. 그죠? 타우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C는 없어지고요. 2.5를 3으로 나눈 게 라이징을 할 때의 로지컬 에포트입니다. 반대로 폴링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해져야 되니까 5 나누기 3이 되겠죠. 2.5 곱하기 2를 하면. 그래서 폴링을 할 때 로지컬 에포트는 1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는 라이징을 할 때 시간이 작게 걸려요. 라이징이 패스트고 폴링이 천천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하이 스큐드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값은 보면 얘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그죠? 에버리지는. 반면 로우 스큐드 게이트는 N 채널 크기는 동일한데 P 채널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입력 캐패시턴스가 2C 정도 됩니다. 2가 됩니다. 폴링 쪽은 어차피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 곱하기 2, 그러니까 2 곱하기 RC 이렇게 되는데 이걸 3RC로 나누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폴링 쪽의 로지컬 에포트는. 라이징 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2R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가 나와서 4 나누기 3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우 스큐드 게이트와 하이 스큐드 게이트가 각각 주어져 있는데 심볼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하이 스큐드 게이트, 여기 L이라고 적혀 있으면 로우 스큐드 게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타입이 안 적혀 있으면 언스큐드, H라고 적혀 있으면 이렇게 생겨 있는 게이트고요. 로우라고 적혀 있으면 이렇게 생겨 있는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언스큐드 게이트를 기준으로 하이 스큐드와 로우 스큐드 게이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본이 되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스큐드 게이트에 인버터가 있으면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내고 저희들이 로지컬 에포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 스큐드 게이트는 여기를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 2배 했던 것처럼 얘를 2배 하게 되면 각각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 스큐드 낸드 게이트 어떻게 만드는지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스큐드 노아 게이트는 여기가 절반씩 됩니다. P 소자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원래 언스큐드 게이트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이스큐드 게이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MOS 중에 하이스큐드 게이트라 그러면 어떤 게이트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지컬 에포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보시면 낸드 게이트는 입력 캐패시터가 3C에 해당합니다. 1이 있고 위에 2가 있죠, 그죠? 3C가 있고, 라이징을 할 때는 R이 곱해지고요. 폴링을 할 때는 2R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라이징을 할 때는 3RC를 3으로 나누니까 1이 돼요. 폴링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6이 나오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때는 캐패시터가 4.5 정도 됩니다. 입력 캐패시터가. 라이징을 할 때는 R하고 똑같고요. 폴링을 할 때는 2R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징을 할 때 이게 지금 3분의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서 2를 곱하면 6이고요. 9죠. 그래서 얘가 3으로 나누면 밑에가 2가 되고요. 위에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3 로지컬 에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곱하면 얘가 9가 되는데요. 9를 3으로 나누면 얘가 2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스큐드 게이트의 로지컬 에포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봤고요. 같은 방법으로 로스큐드 게이트도 똑같이 로지컬 에포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언스큐드 게이트는 라이징과 폴링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동일한 딜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이스큐드는 라이징이 빠르고 로스큐드는 폴링이 빨리 동작합니다. 다이내믹 로직에 가게 되면 이 하이스큐드 게이트를 어떻게 쓰는지, 로스큐드 게이트를 어떻게 쓰는지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스큐가 허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이 인버터 만들 때 보면 2대 1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1을 사용하게 되면 풀업 쪽하고 풀다운 스위치가 켜졌을 때 저항이 똑같습니다. 근데 캐패시터는 이 PMOS 때문에 사이즈가 좀 비대해집니다. 그러면 비대칭을 허용을 하면 캐패시터를 좀 더 줄이고 여기 저항이 좀 더 늘어나겠지만 평균 로지컬 에포트, 인버터인 경우에는 평균이 언스큐드는 1이죠, 그죠?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거보다 더 작은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딜레이가, 라이징을 할 때 딜레이가 여기 P는 뭐냐면 PMOS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PMOS 사이즈가 2면 언스큐드 디바이스예요. P가 2면. 그죠? P가 1이면 로스큐드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P 값을 변수로 둡니다. 변수로 두는데 1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1일 때는 로스큐드 디바이스, 2일 때는 언스큐드 디바이스예요. 그리고 P가 만약에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의 임의의 값이라고 한번 봐요. 그러면 저항은 2R 나누기 P겠죠. 그죠? P가 2면 R이에요. P가 1이면 2R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면 2R 나누기 P가 PMOS 소자의 저항이죠. 그죠? 그리고 캐패시턴스는 NMOS가 1이고요. PMOS는 P만큼 됩니다. 여기 1은 NMOS의 캐패시턴스, 여기는 PMOS의 캐패시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P가 2일 때는 3C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폴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폴링의 NMOS는 사이즈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1을 그냥 써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을 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평균 딜레이거든요. 이 평균 딜레이의 미니멈 값을 찾아내려면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P가 루트 2일 때 에버리지가 최소값으로 갑니다. P가 2면 라이징과 폴링이 동일한 딜레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P가 루트 2일 때는 대칭은 아니지만 전체 평균 딜레이는 제일 짧아지게 됩니다. 루트 2일 때. 그렇죠? 그래서 스피드가 제일 빠른 게이트를 설계하려면 언스큐드 게이트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게이트를 기준으로 만들면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징하고 폴링이 대칭은 되지 않지만
가장 빠른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게이트를 디벨로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이트가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1대 루트 2로 만들어 놔요. 1대 루트 2로 만들어 놓으면 로지컬 에포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라이징을 할 때는 이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2R 이게 레지스턴스죠, 그죠?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루트 2 C 이렇게 되겠죠. 이걸 3RC로 나누면 그게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다운 쪽은 여기를 그냥 R로 바꾸면 되죠, 그죠? R로 바꾸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지컬 에포트가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낸드 게이트는 여기에서 지금 이 값을 안 집어넣어야 이게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도 값이 틀릴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도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가 원래 4인데 여기는 맞네. 여기는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루트 2, 루트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루트 2, 루트 2로 계산해야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4였죠, 그죠? 4였는데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2루트 2라 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되어 있네요. 여기도 지금 잘못 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디바이스 사이즈를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동일하면 되고요.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요. 두 개 사오면 이거에 2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수정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계산하는 거는 입력 캐패시턴스가 지금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루트 2죠. 그죠? 라이징을 할 때는 저항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캐패시턴은 이 정도 되고요. 라이징을 할 때 레지스턴스는 루트 2분의 2R. 폴링을 할 때는 그냥 R로 계산하면 되고 이걸 3RC로 나누면 됩니다. RC는 어차피 같이 나눠질 거니까요. 3분의 저 값에 해당합니다. R은 떼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계산하시면 스큐가 허용이 될 때는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게이트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때는 PN 레이시오가 루트 2대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풀다운 스위치는 저항이 좀 작고요. 풀업 스위치는 저항이 좀 더 커집니다. 루트 2배 정도 커집니다. 대신에 풀업 저항을 늘린 대신에 캐패시턴스가 그만큼 줄죠, 그죠? 그래서 PMOS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저항은 커지지만 캐패시턴스가 작아져서 딜레이는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에버리지 값은. 그래서 그게 속도를 최적화한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본 게이트가 스큐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하이 스큐드와 로우 스큐드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언스큐드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만약에 스큐를 허용한다고 하면 평균 속도가 최적이 되는 게이트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멘트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PDK를 받게 되면 N채널 소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게이트를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어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게 노말 소자인데 노말 소자가 있고요. 틱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틱 게이트는 게이트가 아주 두꺼운 게이트, 말 그대로 그 말이거든요. 그건 IO 셀에 써요. 보통 저희들이 코어 셀들은 전압이 낮아요. 동작하는 전압이. 그러니까 뭐 낮은 전압에서 동작하는데 IO 셀들은 바깥쪽 회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압들이 뭐 TTL에 맞추거나 아니면 일반 CMOS에 맞추거나 하기 때문에 전압이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틱 게이트를 쓰고요. 특별한 경우에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는 회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로 설계할 때는 여기에 로우 트레시홀드 디바이스를 골라서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자의 리키지가 크기 때문에 회로를 그걸 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안 쓰고요. 저는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그래서 노멀 디바이스를 쓰거나 IO 셀은 틱 게이트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로우 트레시홀드는
공정을 잘해주는 데는 쓸만할 거예요. 근데 공정 오차가 많고 리키지도 많고 썼을 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불확실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뭐 자신 있으면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안 써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게이트 중에 하나가 레이쇼드 로직입니다. 저희들이 CMOS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CMOS를 썼을 때에 가장 큰 단점이 두 개예요. 면적하고 속도가 단점이에요. 속도가 느리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주범이 누구냐면 P채널 소자예요. P채널 소자가 벌키하면서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럼 P채널 소자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하면 스피드를 높이면서 면적도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이트가 이 레이쇼드 로직입니다. 레이쇼드 로직. 레이쇼드 로직은 여기처럼 기준 게이트가 인버터인데 인버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보시면 P 채널이 그라운드에 게이트를 연결해서 항상 켜져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소자가 있을 때요. 이렇게 P 채널, N 채널 소자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N 채널 소자가 있는데 여기에 VDD를 걸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기에 ON을 시켜요. P 채널 소자가 ON이 되면 이 사이즈가 유닛 사이즈면 얘가 R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가 I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보통은 풀다운 쪽이기 때문에 전류를 뽑아낼 때 사용해요. P채널도 비슷합니다. P채널을 또 VDD 소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저항처럼 보입니다. 이때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를 2라고 해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항 R에 해당하니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됩니다. VDD가 있고 동일하게 R분의 VDD 정도의 전류가 흐릅니다. 사이즈가 2일 때 이 정도 전류란 얘기고 사이즈가 1일 때 이 정도 전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양을 보시면 얘가 항상 켜져 있는데 사이즈가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전류가 항상 얼마 정도 흐르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2일 때 I가 흘러요. 그죠? 근데 3분의 2면 어떻게 돼요? 2가 I인데 3분의 1 사이즈죠. 전류가 3분의 I가 항상 흐르고 있어요. 항상 켜져 있어요. 여기가 출력입니다. 여기 출력 Y에 해당하죠. 아래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여기에 저항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3분의 4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4분의 3R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 전류는 실제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는 하면 얘가 저항이 4분의 3R이니까요. VDD를 하게 되면 이게 I에 해당하죠. 그죠? 3분의 4I만큼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만큼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전류가 뭘 하는 전류냐면 캐패시티에 들어있는 차지를 뽑아낼 때 이 전류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저 I는 여기와 동일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저희들이 CMOS 개발할 때 유닛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하고 컴패터블한 전류를 드라이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항의 역할은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직에서는 로일 때는 제로, 하이일 때는 VDD가 걸립니다. 그러면 저항 양단에 VDD가 걸리거나 0이 걸리거나 합니다. 0이 걸렸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양단에 전압 VDD가 걸렸을 때 전류가 얼마 흐르느냐를 보고 저항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닛 인버터의 P채널 소자의 전류를 I라고 노멀라이즈 해놓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짜리 항상 켜져 있는 P채널 소자는 3분의 I만큼 전류를 흘립니다. 그리고 얘는 이 정도 전류를 흘립니다. 밖에서 I가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로직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로직이 하이란 얘기니까요. 이걸 I로 나누면 얘가 R로 보입니다. 이렇게 등가 저항을 보면 R이 보입니다. 등가 저항. 저희들이 가변저항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봐요. 여기에 R이 있습니다. 여기 전압 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 I. 이걸 나누면 V 나누기 I를 하면 이게 R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 어떤 전류 소스가 있어서 전류를 IS만큼 흘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류와 이 전류의 비를 계산했는데, 그러면 전류 두 개를 더하면 R 곱하기 IS 더하기 I의 전압이 V가 되죠. 그죠? 여기 전압 V를 걸면 전류 I가 들어가는데 이 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터미널에서 봤을 때 저항은 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왼쪽에서 펌핑 전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죠. 그죠? 저게 보통 일반적으로 일렉트리컬하게 가변 저항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쪽, 여기에서 뭐 이런 전류 소스가 이렇게 흘려주면 저항값이 바뀝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저항이 4분의 3R이었는데, 얘를 흘려주면 저항값이 살짝 증가하죠. 그죠? 증가해서 어디로 증가하느냐 하면 R로 증가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저항이 이 사이즈면 저항이 4분의 3R입니다. 만큼 있어요. 근데 여기 전류를 흘리고 있어요. 얼마를 흘리느냐 하면 I over 3만큼 흘려요. 그죠? 그리고 여기 I를 흘리고 여기 V를 걸어줬어요. VDD. 이렇게 걸어줬어요. 자, 그러면 VDD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4분의 3R 곱하기 I over 3 플러스 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항값을 계산하려면 VDD 나누기 I를 하면 됩니다. 이 터미널에서 본 저항.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해보면 얘가 4분의 3R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저게 R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구조에서 풀 다운 쪽으로 봤을 때 저항이 R이 보입니다. 풀업 쪽은 뭐냐면 얘가 꺼져요. 그러면 얘만 켜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항이 3R로 보이죠. 원래 2일 때 R인데 3분의 1이니까 풀업 쪽은 3R이 붙어 있고 아래쪽은 R이 붙어 있는 걸로 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밑에 있게 꺼졌을 때는 그냥 아비아스하게 보입니다. 위에 3R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밑에 있게 켜졌을 때 4분의 3R이 보이는 게 아니라 R이 보여요. 그래야지 유닛 인버터하고 컴패티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로지컬 레폴트를 계산해 볼게요. 자, A번 핀의 입력 캐패시턴스가 얼마냐면 3분의 4C입니다. 인버터보다 훨씬 작죠. 그죠? 인버터는 3C였어요. PMOS를 드라이빙 안 해도 되니까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자, 풀다운 쪽은 어차피 R만 곱하면 됩니다. 풀다운 쪽은 저항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3RC로 나눕니다. 그러면 RC 떨어지고요. 4 나누기 9. 이게 풀다운 쪽 로지컬 레포트입니다. 자, 풀업 쪽 로지컬 레포트는 캐패시터는 똑같이 3분의 4C를 드라이빙 하는데 저항은 3R입니다. 3R이죠. 그죠? 이렇게 돼요. 얘를 3RC로 나눠요. 그러면 RC 떨어지고요. 3 떨어지고 나면 3분의 4가 여기에 로지컬 레포트입니다. 그러면 풀업 쪽에 로지컬 레포트가 얼마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값이 있고요. 패러스틱도 비슷합니다. 패러스틱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서 패러스틱은 위로 3분의 2C, 아래로 3분의 4C입니다. 그래서 3분의 4C 플러스 3분의 2C 계산하게 되면 2C입니다. 이 노드에 붙어 있는 게 2C죠. 그죠? 유닛 인버터는 3C였어요. 저게. 2C가 붙어 있고 이게 풀 다운일 때는 R을 곱하면 되고요. 풀 업일 때는 3R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걸로 기준을 잡으면 밑에 거는 2RC가 풀 다운 쪽 패러스틱 딜레이. 그걸 3RC로 나누죠. 그죠? 그럼 3분의 2가 나와요. 이게 풀 다운 쪽이 잘못 계산했네요. 3분의 4, 3분의 2, 2 맞네요. 왜 6분의 9로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3분의 2라고 적습니다. 3을 곱하면 9분의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풀다운 쪽은 이렇게 되고요. 풀업 쪽은 이걸 곱해서 3RC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6에 3RC인데요. 3을 다 곱했네요. 그죠? 이게 3분의 6 이렇게 되는데 그냥 2인데요. 그죠? 얘 2죠. 그죠?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기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어프로치로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를 만들어 가는데요. 여기는 항상 이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업 쪽은.
풀 다운 쪽은 이게 두 개 스태킹이 되니까 8분의 3, 8분의 3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면 됩니다. 낸드 게이트는 이렇게 만들고요.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낸드 게이트일 때 로지컬 에포트 계산할 때는 보시면 A번 핀이 캐패시턴스가 8 나누기 3C에 해당합니다. 레지스턴스는 어차피 풀다운 쪽은 R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3분의 8을 다시 3으로 나누면 9분의 8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 쪽은. 업 쪽은 3RC를 곱해야 돼요. 3R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은 3분의 8이 나옵니다. 3RC분의 8이 나오죠. 그죠? 3분의 8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잘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위에는 항상 켜져 있고 밑에 거는 A번 핀은 3분의 4C에 해당하고요. 풀 다운 쪽은 R, 풀업 쪽은 3RC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레이시오드 로직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P 채널 소자 사이즈가 항상 미니멈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NMOS만 드라이브하면 됩니다. NMOS만 드라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되게 작아요. 단점은 스태틱 파워가 존재합니다. 스태틱 파워가. 그러니까 얘가 켜져 있다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항상 흐르고 있죠. 그죠? VDD에서 N 채널이 켜졌을 때는 VDD에서 그라운드로 패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전력 소모가 증가합니다. 대신에 이득 보는 것은 속도가 빠르죠. 그죠? 면적이 작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컴팩트하게 하이스피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게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여기는 여기 타이포인데 이게 노아 게이트입니다. 수도 엠모스 노아 게이트 가지고 K 입력 엔드 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엔드 게이트를 만드는데 이게 낸드 가지고 엔드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시리즈로 붙어요. 그러면 디바이스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그죠? 계속 게이트가 커지는 걸 이게 예를 들어서 4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의 4배가 되면서 4개가 되니까 16배가 커져야 돼요. 면적이. 이게 4개 키우려면 개별 소자가 4배 돼야 되고 그게 4개가 시리즈로 붙어야 돼요. 16개가 커지죠. 그죠? 근데 노아 게이트로 만들어 봐요. 이 4배 만들려면 이 4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트랜지스터 사이즈는 안 변하죠. 그죠? 여러 개 달더라도. 그래서 노아 스트럭처를 썼을 때가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생긴 게 노아 게이트죠. 그죠? K 입력 노아 게이트입니다. 이게 1번부터 K번까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에서 물어본 건 뭐냐 하면 끝쪽에 팬아웃이 있을 때 팬아웃은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3H. 여기 H는 다른 의미예요. 3H가. 이게 3H입니다. 이거는 하이 스큐드 게이트라는 뜻입니다. 하이 스큐드 게이트. 그래서 여기에 3H라는 팬아웃을 가지고 있을 때 H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일렉트리컬 에포트가 입력분의 이걸 하게 되면 H가 바로 일렉트리컬 에포트가 됩니다. 이게 팬아웃이죠. 그죠? 팬아웃 값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딜레이를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딜레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건너올 때 로지컬 에포트 1입니다. 이렇게 건너갈 때 로지컬 에포트 9분의 8. 9분의 8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요 값이네요. 요거. 노아 게이트는 입력 개수가 늘어나도 로지컬 에포트가 안 변해요. 왜 안 변한지 자세히 보세요. 위에 게 변할 이유는 없죠.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밑에 거는 옆으로 가는데 이거 하나에 대해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변해요. 그래서 9분의 8입니다. 얘가. 그래서 2스테이지 그 끝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로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엔드 게이트. K 인풋 엔드 게이트. 얘가 로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잘못 얘기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2개 스테이지가. 그래서 얘가 8분의 9가 나오고요. 브랜칭은 안 하고 있고 팬아웃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3분의 3H를 하게 되면 얘가 팬아웃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H배 큰 게이트를 뒤에 달아놓은 거죠. 그죠? 얘가 로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옵티멀한 로직 게이트는 2스테이지니까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8 루트 H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에 게이트 크기가 x라고 하면 로지컬 레포트 1, 팬아웃 3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요 딜레이를 보면 1 곱하기 로지컬 레포트 곱하기 3분의 x가 옵티멀 딜레이를 가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줘져요. 스테이지 에포트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냐면 이 값이 돼야 돼요. 3분의 루트 8h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x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계산할 때는 스테이지 에포트가 이게 9분의 8이 되고요. 9분의 8에 넘어갈 때 요 값을 계산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x의 게이트의 크기가 루트 8h가 되고요. 그리고 f'은 이건 이 뒤에 거에서 중복되게 해놨네. 이건 여기서 계산한 거고요. 요건 여기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의 로지컬 레포트가 8분의 9고요. 팬아웃이 x분의 3h 이렇게 돼요. 얘가 3분의 루트 8h 이렇게 계산해도 얘가 9분의 8이죠. 잘못 적었네. 계산해보면 여기 3이 되고요. 3 없어지면 x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이게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이게 나오는 동일한 걸 중복되게 계산해요. 이게 인버터 딜레이 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고 노아 게이트 딜레이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옵티멀한 게이트 사이즈는 루트 8h 정도 됩니다. h가 뭔지 아시죠? 여기에 팬아웃입니다. 팬아웃 값. 팬아웃 값이 h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할 때 풀업 쪽 딜레이. 풀업 쪽 딜레이는 풀업일 때 패러스틱 딜레이를 이게 지금 패러스틱 딜레이를 계산하는 거죠. 수도 NMOS 로직을 살펴보면 여기 로직 게이트를 한번 봐요. 잠깐만요.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게이트의 절반 사이즈 정도 됩니다. 이거. 절반 사이즈인데 밑에 게의 사이즈가 얼마였냐면 루트 8h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2h가 되겠죠.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사이즈를 키운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면 저항값은 풀업 쪽 저항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루트 2h분의 2r 이렇게 되겠죠. 그죠? PMOS 사이즈가 루트 2h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고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캐패시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게 여기 딜레이거든요. 여기 딜레이. 여기 패러스틱 딜레이를 계산하는데 패러스틱 딜레이가 라이징 딜레이와 폴링 딜레이 두 개가 있겠죠. 그죠? 라이징 딜레이를 계산하려면 라이징 레지스턴스를 찾고 그때 붙어 있는 캐패시터를 찾아야 돼요. 캐패시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 K개가 있어요. 얘는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이건 PMOS의 캐패시턴스 이 정도 되고요. NMOS의 캐패시터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NMOS의 캐패시턴스가 밑으로 붙어 있는 게 K개가 붙어 있죠. 그죠? 각각이 루트 8H 정도 돼요. 그리고 PMOS는 한 개가 붙어 있어요. 위로 한 개 붙어 있고 밑으로 K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그래서 3RC로 나누면 패러스틱 딜레이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풀업 쪽 저항은 이렇게 된다 했어요. 풀 다운 쪽 저항은 이렇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풀 다운 저항은 왜 저렇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NMOS 사이즈는 루트 8H 정도 돼요.
근데 루트 8H 자기 혼자 있었으면 저항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위에 달려있죠, 지금. 항상 켜져 있는 PMOS가. 그래서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저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봐요. 3분의 4 사이즈를 썼을 때가 R이 나오죠. 얼마가 스케일 됐냐면 4분의 3을 곱해줘야 돼. 거기에서. 얘가 달려있으면 이 B로 달려있으면 루트 8H분의 R이 원래 저항인데 여기에 3분의 4를 곱해주면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저항값이 나와요. 아닌가? 다른데? 맞나요? 위에 붙어 있는 저항이 이 루트 2H 분의 2R 이 정도 붙어 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2R 나누기 루트 2H 분의 VDD 이 정도 전류가 돼요. 이 전류가 아래쪽은 저항이 얼마가 붙어 있냐면 루트 8H 분의 R 분의 VDD가 여기 흐르는 전류에 해당해요. 여기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I가 되고요. 여기에 VDD 걸렸을 때 이 둘의 B가 실제로 풀다운 쪽 저항에 해당하죠. 이렇게 나누면 실제 들어간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요. R분의 루트 8H 마이너스에 2R분의 루트 2H VDD 여기 전류에서 여기 전류를 빼면 이 전류가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I분의 VDD를 계산해 보면 저항이 이렇게 나누면 이게 2R을 곱해버리죠. 그러면 2 루트 8H 마이너스에 루트 2H 분의 2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4루트 2H 그래서 얘가 3분의 2 R 나누기 루트 2H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저항이죠. 그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요? 삼분의 4R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건 맞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보이죠? 위에 항상 켜져 있는 전류가 있고 밑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이 터미널에서 받는 저항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기준은 항상 VDD가 됩니다. 이제 여기도 VDD, 여기도 VDD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차이를 계산해보고 거기에서 저항을 계산하면 3분의 2R의 루트 2H가 나와요. 캐패시터는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평균 페리스틱 딜레이를 계산하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전체 딜레이를 계산하면 스테이지가 2스테이지니까 2 곱하기 F 프라임 플러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P는 인버터가 1이고요. K 인풋 노아 게이트가 9분의 8K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 페리스틱 딜레이가 여기가 1, 여기가 뒤에 있는 것처럼 요 값에 해당합니다. 페리스틱 딜레이가. 그래서 수도 엠모스 로직, 다시 말해서 레이쇼드 로직을 썼을 때에 게이트에서 패스 딜레이 에포트, 패스 딜레이를 계산해내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자, 여기는 다음 주제는 갱드 시모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갱드 시모스는 레이쇼드 로직과 연관이 있습니다. 개별 인버터를 각각의 A, B 입력이 들어있는 개별 인버터를 레이쇼드 로직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레이쇼드 로직하고 차이는 뭐냐면 A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쪽에 레이쇼드 로직은 P 채널은 그냥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A는 N 채널에만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도 보면 B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인버터 출력을 두 개를 숏을 냈습니다. 원래 게이트 출력을 서로 숏을 내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갱드 시모스는 레이쇼를 맞춰놨기 때문에 서로 숏을 내놓아서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이렇게 숏을 내놨을 때 업쪽 로지컬 레폴트 그리고 다운쪽 로지컬 레폴트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나올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스피드가 빠르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동작 자체가 낸드 게이트로 동작을 합니다. 대칭이면서 하이스피드면서 그 동작 자체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이 00일 때 어떻게 되는지 봐요. 00면 얘도 0, 얘도 0면 얘 두 개가 켜집니다.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또 둘 다 1인 경우도 문제가 안 돼요. 둘 다 1이면 여기도 켜지고 여기도 켜지니까 로로 가는 거죠. 오케이. 이 둘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사이가 문제인데 만약에 0, 1이었다고 해봐요. 여기 0고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얘가 켜지고요. 여기는 얘가 켜져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로직이 뭐가 되죠? 뭐가 나와요? 로직이. 로가 나오죠. 누가 이겨요? 싸우면. 원래 레이쇼드 로직이 얘를 켜놓고 밑에 걸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게 레이쇼드 로직이죠. 그죠? 지금 보면 연결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온이 된 거죠. 얘는 그냥 항상 켜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얘가 켜졌고 얘도 켜지면 얘가 이기죠. NMOS가 더 스트롱해요. 그래서 NMOS 로직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로 갑니다. 반대로 얘가 켜지고 얘가 켜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두 개가 싸우면 NMOS가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숏을 내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특징이 보시면 A, B 두 개 입력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메트릭 게이트 만드는 방법 앞에 봤었죠. 그죠? 그 게이트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대신에 실제로 스피드 같은 것들 로지컬 레폴트 계산해 보면 걔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건 게이트 자체로는 갱드 시모스 구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얘 구조 자체는 낸드 게이트입니다. 낸드 게이트인데 스피드가 빠르면서 사이즈도 작고 시메트릭합니다. A와 B 둘 다 동일한 딜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당연히 전력 소모겠죠. 그죠? 뭔가 이득을 봤으니까 손해보는 게 있겠죠. 그죠? 이게 패스가 생겼을 때 전류가 다이내믹 전류 말고 스태틱 전류가 흐르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속도가 빠르고 대칭인 게이트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듯이 멀티코어 같은 거 쓸 때 보면 그 아비터 회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회로 쪽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이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이트를 다 출력을 숏을 내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갱드 시모스처럼 사이즈가 컨트롤되어 있는 게이트는 의도적으로 출력을 서로 숏을 내서 만들 수 있는 로직도 있습니다.